예, 안녕하십니까. 배승민입니다. 동물, 권리론, 예, 동물 권리론. 지난 시간에 이제 개요를, 이야기를, 했죠. 예. 조금 덜 했는데, 이어서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용어와 개념 정리, 예, 용어와 개념 정리까지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 그 개요에 있는 표 있죠? 지난 시간에도 표를 그렸는데 요 표를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상당히 그 동물 윤리를 뭐라고 할까요? 좀 요약할 수 있는 아주 그 유용한 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네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뜻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되죠.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입장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일주의, 계층주의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했고, 이쪽으로 좀 당겼어야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비결과주의, 결과주의. 요거는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의 이제 견해죠, 견해. 예.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right, wrong이죠. 예, 그르다, 옳다, 그르다 이 말이죠. 예. 단일주의, 계층주의라는 것은 도덕적 지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인간과 동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입장이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주의이면서 단일주의인 경우, 결과주의인데 계층주의인 경우, 요렇게 나눠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비결과주의인데 단일주의인 경우, 비결과주의인데 뭡니까? 계층주의인 경우. 예, 요렇게 네 가지 입장이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네 가지 그 용어를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문제 정의를 우리 개요를 넘어서 개요 그 다음 쪽에 이제 그게 나오죠. 문제 정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상황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그 철수가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문제 정의에 보면 철수가 무인도에 표류를 했단 말이죠. 예. 그 식물은 먹을 게 마땅치 않다. 그래서 물고기를 계속 잡아먹는다면 생존할 수가 있을 거다.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철수가 단일주의 입장에 있으면 이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겠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재에 있는 요 말을 조금 제가 읽어볼게요. 예. 단일주의를 수용한 절대적 의무론자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좀 오타인데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톰은 무고한 동물을 죽일 수 없다. 여기서 톰이 아니고 철수. 예. 오타죠. 예. 물고기 외에 다른 음식이 없더라도 물고기를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 물고기를 죽이는 것은 결국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 권리는 사람이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강력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니 그러니까 철수가 만약에 단일주의 입장을 취한다면은 인간과 동물의 도덕적 지위가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그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요 권리가 물고기하고 인간이 동일한 정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수가 물고기를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만약에 철수가 단일주의 입장에 있다면, 예. 좀, 그게 단일주의 이게 좀 이상한 면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면은 철수가 이제 물고기를 못 잡아먹으니까 굶어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철수가 굶어 죽어도 괜찮다라는 결론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지.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인간과 동물의 도덕 지위가 같다라는 다리주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철수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야, 다리주의는 틀렸다. 다르다. 예, 다르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주장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 철수가 물고기를 잡아먹지 않고 굶어 죽는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두 가지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일주의를 허용하면서 철수가 잡아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단일주의가 틀렸다. 계층주의가 맞기 때문에 잡아먹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제 정의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죠. 예. 철수와 물고기가 도덕적 지위가 같더라도 철수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주장하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물고기의 도덕적 지위가 철수보다 낮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허용된다고 말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입장을 요 네 가지 입장, A, B, C, D라는 네 가지 입장 혹은 견해는 이렇게 네 가지 개념을 통해서 각각 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단일주의보다는 계층주의 입장을 많이 취하기 때문에 계층주의 중에서는 우리는 특히 동물에 대해서는 약간 결과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결과주의 입장과 계층주의 입장을 동시에 취한다면 D가 되는데, 그러면은 D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철수가 일단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허용된다. 왜냐하면은 계층주의,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뭡니까? 결과주의. 철수가 잡아먹지 않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뭡니까? 잡아먹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용어와 개념 정리로 넘어가가지고 요 각각의 단일주의, 계층주의, 그 다음에 비결과주의, 결과주의, 뭐 이거 일본어로 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 예. 그 요거는 비결과주의는 뭐 실제로 비결과주의라는 말로도 쓰기 때문에, 예.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용어 정리로 넘어가가지고 이 각각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를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좀 정확하게. 예,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에 요 말이 좀 나름대로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예. 예, 시간은 뭐 남아있네요. 자, 결과죠. 여러분들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세요. 예, 요 교재에 여러분들이 조금 표시를 해둬도 됩니다. 예. 이 또 비행기 소리가, 여러분들 비행기 소리 나죠? 예. 경북대학교 주변, 경북대학에서 이 공군 비행장이 좀 가까워요. 예, 그래서 더 크게 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결과주의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과주의하고 비결과주의는 뭐냐 하면은 옳고 그름, 아니 무엇이 옳냐 그르냐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 말입니다. 아니 X라는 행동이 있어요. X라는 행동이 있는데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이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을까 그럴까, 이것을 판단을 할 때가 많죠. 예, 할 때가 많죠. 그러면 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행동의 결과가 다른 대안적 행동의 결과보다 더 좋거나, 예. 아이고, 하도 크게 올려가지고 빨리 마치라는. 자, 그럼 요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X라는 행동 말고 X-라는 행동을 만약에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그 가상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내가 실제로는 X라는 행동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X-라는 행동을 했다면은 결과가 R-라는 결과가 나왔을 거고, X라는 행동을 하면은 R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요 결과 둘 중에서 만약에 R-보다는 R이 더 결과가 좋다라고 한다면, 예, 부등식이죠. 예. 이렇게 결과가 더 낫다라고 한다면은 뭡니까? X-보다는 X를 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을 그냥 더 요약하면은 뭡니까? 행동의 결과가 더 나은 것. 그러니까 행동의 결과가 옳고 그름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한 것 같은데, 더 쉽게 말하면은 어떤 행동이 옳으냐 그러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 행동이 옳으냐 그러냐. 그럼 뭘 보고 판단해요? 뭘 보고? 그러니까 결과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과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최선의 결과이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다른 행동에 비해서 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오기만 한다면은 이것은 옳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 행동의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 바로 결과주의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